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애 엄마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도 제 삶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칭찬을 듣고 싶은 건지 위로를 듣고 싶은 건지 참 기구했던 저의 삶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술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도박이 직업이셨고요. 형제는 이복 언니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그 이복 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나이 차이도 좀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뒤 저는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당시에는 아주 평범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할아버지의 예품을 받으면서 지냈고 할머니는 저를 안 좋아하셨어요. 제 엄마랑 똑같다고요. 아버지는 계속 도박을 하셨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부터 급격하게 집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집도 반지하가 아니고 그냥 지하에 있는 집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방치되었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힘들었던 건 제가 이사가서 살던 곳이 치안이 좀 안 좋았어요. 좀도둑의 무서운 아저씨들까지 있었고 납치당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골목을 들어오는데 당시에 아버지 친구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공장 미싱이 있는 반지하 방으로 따라갔는데 제 입을 막길래 온 힘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얼마나 울고 떨었는지 몰라요. 집에 도둑이 든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사실 가정교육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잘 씻는 것도 몰랐고 먹는 것도 잘 몰라서 영양실조에 걸린 적도 있어요. 그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 그것도 별 차이 없었습니다. 전교 꼴등에 밥 먹듯이 하는 지각. 그리고 왕따도 당하면서 자신감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교복값도 없어서 작아진 교복을 그대로 입고 학교에 다녔어요. 매일같이 친구들은 놀렸고 저는 싸워볼 생각도 못했죠.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맞기도 했어요.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던 길에 할머니가 집 근처를 서성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보니 집이 어딘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할머니는 치매가 오셨어요. 한 6개월 정도 길 가다 소변도 보시고 저도 못 알아보시고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아시고는 집에도 거의 안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라면 하나 끓여서 할머니랑 나눠 먹는 게 거의 일상이었죠. 그러다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엄마가 자기랑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절을 못했어요. 저도 참 나쁜 사람이죠. 정말 할머니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짐을 챙겼어요. 낡은 옷에 구멍난 신발, 작아진 교복을 챙기는데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뭐가 잘못했는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할머니를 두고 나왔어요.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인사도 못한 게 아직도 가슴속에 한이 듭니다. 저는 서울에 왔어요. 엄마랑 살기 시작하면서 새 집에 내 방, 새 교복과 새 신발, 깨끗한 옷과 처음 가져보는 컴퓨터방 2개의 집, 다세대 주택 2층이었는데 아침에 들어오던 햇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서울중학교에 전학을 가면서 전교 꼴찌만 하던 제가 학원에 과외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요. 사실 매일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도둑이 들어서 내 옷, 컴퓨터 가져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성적도 꾸준히 올랐고 저는 반에서 3등까지 할 정도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선명한 꿈 하나가 기억이 나요. 제가 학교에 가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학교 앞에서 두리번거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골목길로 도망가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꿈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마지막으로 저를 보고 싶으셨나 봐요. 저는 또 도망쳤네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때쯤 엄마는 남자친구가 생기셨어요. 그분은 저에게 용돈도 주고 같이 놀러도 다니면서 잘해주셨었고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누가 제 허벅지를 막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깼는데 그 아저씨가 제 몸을 마사지하고 있었어요. 공부하는데 수고했다고 안마해주는 거라고 그러더니 저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제가 미쳤냐고 소리치면서 거부하니까 그 아저씨는 엄마한테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면서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때 무섭기도 했고 엄마가 상처받을 생각에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아저씨랑 헤어지시더라고요. 저는 얼마 뒤 성인이 되었어요. 수도권 대학에 가게 되었고 제가 22살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엄청 무섭게 생겨서 친해지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었던 게 그래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은 결혼한 지 8년쯤 되었습니다. 애는 둘이 있고요. 뭐 금수저는 아니에요. 제목에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은 재벌도 아니고 그냥 저에게 처음으로 사랑받는 감정을 가르쳐 주었고 이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 줬어요. 저희는 서울에 전세지만 집도 있고 부족하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자주 싸우지도 않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씩 기부도 하면서 살고 있고 내 인생 최고의 남자를 만나서 그동안 겪었던 힘든 일들을 다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 다시 겪는다고 해도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주에서 귤 농사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도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 시절 생각하면 이제는 별일 아니었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네요. 혹시 힘든 일을 겪으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삶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